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포스터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에 보면은 일단 이 데이터는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헤파토셀룰러 요거, 그 다음에 Based on our Unite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백신을 디자인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부분은 CD8 Tcell Producing Interferon Gamma 그랜자인 B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신은 면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지 이제 백신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군데군데 T가 많이 나옵니다. T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은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는 1형, 2형, 3형이 있고 1형에는 알파랑 베타가 있었고 2형에는 감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 인터페론 감마고요. 도움 T세포, 자연사례 세포가 분비를 하고 이게 대식세포 활성화를 하고 또 얘는 이렇게 다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MHC 발현도 증가시킨다고 했고, 그 다음에 B세포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식세포는 여기서 인터페론 알파를 또 분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추가를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건 CD4가 있고, 그 다음에 CD8이 있습니다. 이건 킬러 T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설명해 보면은 인터페론 감마는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는 CD4랑 CD8에 의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이것만 봤는데 CD8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CD8 T셀이 producing interferon 감마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논문들도 보면은 the ability of CD8 T셀이 produce interferon 감마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D8 T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D4가 나오고 CD8이 나오는데요. CD4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4 T셀 하면은 보조 T세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헬퍼 T셀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뭐 TH1, TH2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CD4라고도 쓰이고. 그래서 헬퍼 T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CD8이 요거라고 했죠. 요거에 신호를 보내서 이제 없애도록 해주는 것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D4 같은 경우는 요거랑도 관련이 좀 있는데, 이 세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외부 요거에 취약해져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막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4나 뭐 CD8이나 이런 T세포들도 전부 다 합쳐서 T세포라고 부르죠. 이 T림프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립이 있는 게 있고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과립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는 과립성 백혈구로 나뉘고 다른 거는 무과립성 백혈구로 나뉘는데요. 여기에서 무과립성 백혈구를 림프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백혈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과립성이 있고 무과립성이 있는데 이게 림프구고요. 림프구에 T, B, NK세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 중에서 무과립성을 림프구라고 하고, 요 중에 이제 4분의 3, 거의 대다수가 이제 T세포라는 거죠. T세포. 림프구 하면은 그냥 거의 T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화 성숙은 거쳤는데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데 아직은 항원을 만나지 못한 것을 나이브 T셀이라 하고 미접촉 T세포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항원 제시가 돼서 만나게 되면은 얘를 인식하고서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헬퍼 T셀이 도움 T세포라고 했고 CD4 T셀이라고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세포 표면에 CD4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CD4 T세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면은 헬퍼 T셀이 TH1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한다라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TH1 세포였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TH2라고도 나뉘는데 얘는 인터류킨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류킨은 이제 B세포가 형제세포로 분화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CD8을 세포 표면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킬러 T셀, 세포독성 T세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뭐 그랜자임이나 퍼포린 같은 요런 것들을 분비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NK세포도 이제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선천 면역이고 T셀 같은 경우는 후천 면역입니다. 적응 면역이고. 그다음 또 다른 점은 뭐 NK세포 같은 경우는 간이나 골수에서 성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비정상 세포를 이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를 인지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를 하면요,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 퍼포린 이런 것들을 좀 독성이 있는 거겠죠. 이거를 세포막에 뿌립니다. 그러면은 얘가 녹아요. 녹으면 당연히 구멍이 나겠죠. 그리고 걷다 대고서 이제 그랜자임을 안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포질이 또 녹겠죠. 해체가 되면서 아포토시스가 일어납니다. 뭐 또 이제 뭐 물과 염분을 주의해서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액티베이티드 CD8 T셀이 producing interferon
감마, 그 다음에 그랜자임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퍼포린이랑 그랜자임의 이제 목표는 요 아포토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퍼포린으로 구멍을 내고 걷다 대고 그랜자임 뿌려가지고 얘가 세포질이 해체되는, 그렇게 해서 아포토시스를 일으킨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면역 작용이죠. 면역 작용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헬퍼 T셀이랑 킬러 T셀이랑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 얘가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하겠죠. CD4, 그다음에 얘는 CD8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안티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APC, 이거는 그 제시하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안티전 프레젠팅 셀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MHC 분자가 이제 핫도그에 이렇게 딱 빵 소세지 끼운 것처럼 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헬퍼 T셀이 그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거 항원 오케이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얘들아 이제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CD4 이렇게 해가지고 B셀은 이제 안티바디를 생산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매크로페이지는 이제 대식세포라는 거거든요. 대식세포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킬러 T셀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터페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랑 헬퍼 T셀. 여기 들어오면은 헬퍼 T셀이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얘가 가가지고 뭐 속닥속닥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이제 면역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부분이 그동안 여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추가로 또 여기도 이해할 수 있죠. 헬퍼 T셀이랑 B셀이랑 연관되는 부분. 여기 보면은 인터페론 감마를 또 분비를 하면은 옆에 그 B세포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작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이것도 알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다 공부를 한 내용이고.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론은 언제 발견됐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꽤 시간이 됐죠. 1957년에 이제 이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요 사람이랑. 그래서 항바이러스로 발견을 했는데, 이거 감염을 이제 막아주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세 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면역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론 감마는 면역 인터페론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파, 베타랑은 조금 그 질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뮤노믹 여기에서도 보면은 인터페론 감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D8 T셀이 프로듀스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음에 어떤 걸 봐도 이제 면역 세포랑 좀 관련되어 있는 인터페론이다 하면은 아, 인터페론 감마구나. 그리고 이거는 E형 인터페론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만들어내느냐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봤던 T 림프구, 여기 TH1 이렇게 있었죠. 얘는 헬퍼 T셀이죠. CD4 단백질이 이제 있는 거. 그 다음에 NK세포 등에 의해서 생산이 된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추가한 것은 이제 CD8, 이제 킬러 T셀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에서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헬퍼 T셀, CD4, CD8, 그리고 NK세포에서 분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은 이제 뭐 감마랑 알파, 베타랑은 분자적 유사성 없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는데 생리적 활성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같은 인터페론이지만은 분자적 유사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K세포랑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제 보면은 이거 NK세포가 인터페론 감마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산하고 또 자기가 활성화됩니다. 또 자기가 생산하고 자기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도 보면은 인터페론 감마는 대식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도 이제 헬퍼 T셀이나 NK세포에서 대식세포 활성이 되는 건데, 또 여기에서 설명은 대식세포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활성화되고 이런 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보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요거의 성장을 억제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에 인터페론 감마 처리를 하게 되면요, 여기 이제 MHC 클래스 2, 1 이런 것들 발현이 증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킴으로써 요거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생산하는지는 뭐 여기저기 뭐 대식세포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비특이적일 때는 NK세포구나. 그 다음에 특이적 면역일 때는 CD4 헬퍼 T셀이죠. CD8 킬러 T셀에서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인터피어라는 간섭하다, 뭐 방해하다 그런 단어에서 완 만큼 뭐를 방해하느냐,
하느냐, 바이러스 복제를 직접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억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뮤노믹 프리클리니컬 데이터에서 따르면은 이제 CD8 T셀이 프로듀싱하는 이제 인터페론 감마, 뭐 그랜자인 B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